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장문영입니다. 날씨는 완연히 봄인 것 같은데 아직도 바람도 좀 차갑고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자극이 많은, 더구나 요즘 미세먼지 있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들이 많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여드름으로 많이 고민하시던 분들이 여드름이 요즘 안 올라오는데 얼굴에 이 붉은 자국,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얼굴이 자꾸 빨개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결국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있던 여드름 붉은 자국들이 뺨 전체적으로 번져버렸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홍조라고 합니다. 안면 홍조.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전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거고, 물론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,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우리 피부라고 하는 거 한번 장벽이나 이런 기능이 무너지고 나면 진행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혹시 나중에 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홍조로 진행되지 않냐고 걱정들 하시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분들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 홍조가 유독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요 근래 홍조가 심해지는 원인은 일단 공기질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. 미세먼지 때문에 자극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있죠. 아토피나 아니면 뭐 지루 피부염, 이렇게 평상시 피부염이 좀 잘 생기시는 분들도 피부가 뒤집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공기질이 안 좋다는 게 첫 번째고, 또 환절기철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. 아침에 너무 추웠다가 낮 되면 또 너무 따뜻해졌다가, 이러다 보니까 혈관들이 확장됐다 수축되는 운동성이 자꾸 증가가 되게 됩니다. 아침에는 좀 괜찮았다가 낮 되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요인도 한 가지일 거고요. 또 공기질이 안 좋다 보니까 마스크들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마스크 착용하고 나서 피부염 생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. 마스크가 자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또 마스크를 쓰고 거기서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분 상태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또 트러블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피부 홍조가 심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드름 자국이 잘 안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여드름의 대표적인 이제 후유증의 하나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, 여드름 붉은 기운이 오래되는 지속 홍반이라고 하는 거고요. 또 뾰족뾰족한 늘어난 모공같이 늘어나는 경우, 그리고 이게 아예 그냥 여드름이 터지면서 생기는 항문 흉터,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여드름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세 가지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결국 지속 홍반, 피부 속에 있는 혈관 반응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보통 붉은 자국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뭐 재생 연고나 아니면 뭐 붉은 혈관을 좀 줄여주는 연고 같은 걸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건 굉장히 우리 피부 속 깊숙이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지금 바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,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레이저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. 그런 레이저의 대표적인 레이저가 XLV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XLV 레이저를 추천하시나요? 우리가 XLV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 파장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1064 파장대는 피부 속 깊숙이를 자극해서 탄력이나 그 안에 있는 우리 혈관들을 주로 제거하는 게 주된 타겟이고요. 532 파장대는 피부 표면에 있는 색소, 그리고 피부 결, 이런 걸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물론 532 파장대에도 얕은 부위에 있는 혈관들을 같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 피부 탄력이나 전체적인 피부결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시는 분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 홍조도 좋아졌지만 피부결, 피부톤이 굉장히 밝아지고 모공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. 전체적인 피부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혈관 레이저는 약간 표시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 XLV는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장점이고요. 또 콘택트 쿨링이라고 닿는 순간에 굉장히 차가운 냉각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통증이 있거나 멍이 들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지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홍조 전 단계인 여드름으로 인한 붉은 자국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? 자, 여드름성 홍반이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어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갑자기 화끈하게 달아오른다던가, 아니면 술 한 잔만 하더라도 얼굴이 너무 빨개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던가, 아니면 샤워하거나 세안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고, 그럴 때 좀 화끈거리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증상들은 다 결국 혈관들이 과다하게 증식되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입니다. 혈관들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꼭 치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대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치료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? 홍조 치료는 특별한 계절이 꼭 정해놓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. 물론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 홍조가 좀 심해졌을 때 치료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홍조 전 단계 여드름 자국은 사계절 어느 때든 이렇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이면 그때가 바로 치료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과다,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되는 그런 자외선이라든가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걸 조금 피해야 될 거고요.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시고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할 수 있는 보습크림 같은 것도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좋은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홍조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치료 결과를 훨씬 빨리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외선을 받는다던가 온도 변화라던가 감정 변화, 더구나 뭐 술이나 샤워 같은 뜨거운 이런 자극이 있었을 때는 또 이렇게 확 달아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붉은 자국이 눈에 거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뭔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때가 바로 치료의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우리가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여드름 그 후유증으로 가장 대표적인 여드름성 홍반에 대해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물론 이제 홍반의 모공이나 이렇게 자국 같은 게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는 다른 치료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홍반을 생각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치료할 수 있는 건 XLV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